채널 오사구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는 TIF 2021 메인스테이지 쟁탈전 라이브 전초전이 끝나고 리뷰를 올렸는데, 올해는 TIF 2022 메인스테이지 쟁탈전 프리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초전에 대해서 미리 훑어보는 건데, 2020년이나 2021년에 데뷔한 팀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기도 했고, 떠오른 팀들도 여러가지 특징이 좀 많아서 어떤 팀들이 올라올까 싶었는데, 올해 올라온 8팀이 결정이 되고 조까지 구성이 됐어요. 이 팀들 발표를 했을 때 기대를 했는데 안 올라온 팀들도 있고, 의외로 나온 팀들도 있었고, 회사 측에서도 신청을 하는 거고, 팀 멤버들 동의도 있어야 됐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이 팀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는 안 가고 훑어보면서 어떤 팀들이 올라왔고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메인스테이지 쟁탈 라이브 1부와 2부는 이렇게 갈렸고, 각 부에서 두 팀씩 올라가고 TIF 첫째 날 본선을 치르고 여기서 1등을 한 팀이 셋째 날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게 보통의 순서였습니다. 지금까지 1부는 이누아시, 파라디크, 호무라, 요요요 이렇게 네 팀이 올라왔고, 2부는 시츄아지온, 타이틀 밑에 요아무시, 링완데로 이렇게 네 팀이 올라왔습니다. 조 추첨을 어떻게 했는지 1부 팀들이랑 2부 팀들 특징이 딱 갈려나오는 게 보였어요. 1부는 어떤 식으로든 인기가 확보가 된 팀들이었고, 2부는 요아무시가 조금 예외긴 한데 나머지 세 팀이 악국파로 분류되는 팀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팀들에 대해서 살짝 살펴만 보고 18일 전초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입니다. 이노아시, 메이플 INC의 팀이고, 메이플 INC라고 하면은 히로시마에서 시작한 이제는 꽤 역사가 있는 회사가 됐고 6명의 팀으로 메이플 INC의 이전 팀들에서 활동했던 멤버 둘을 포함해서 4명이 아이돌 경력이 있는 멤버들입니다. 결성부터 현재까지 2년 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시장이 졸업도 작고 멤버가 이동하는 것도 자주 보이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멤버 변동 없이 이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무소에서 멤버들 불만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팀의 결속력도 당연히 좋고, 이 정도 이어오면은 팬들도 조직이 잘 돼서 결속력이 좋아요. TIF 메인스테이지 쟁탈 라이브 투표의 특징인데, 소수의 결속된 무리가 다수의 좀 관심이 덜한 무리보다는 훨씬 힘을 발휘하는 자리예요. 대개의 선거들이 이런 편이긴 한데, 이건 현장에서 투표를 하러 와야 되고 그만큼 응모를 많이 하고 응모에 붙은 팬들이 와서 투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성 팬의 그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투표 방식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갈 준비를 하다가 메이플 INC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버리면은 2012년까지 돌아가서 이 팀의 역사,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도쿄로 옮겨온 그 과정, 이 회사를 거쳐온 여러 팀들 이야기를 다 하려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누아시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팀은 파라디크입니다. 파라디크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도 있고, 길게 설명을 할 건 그 이후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하면 파라디크는 핌즈 출신 인기 멤버 니야마유 중심으로 만들어진 팀이고, 니야마유가 운영과 함께 멤버들을 하나하나 캐스팅해서 만들었다고 이건 실제로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파라디크를 말할 때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쿠치유리가 졸업을 하고 그 자리에 AKB 출신 마에다 야카가 들어와서 똑같이 5인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미경험자로 센터에 섰던 아쿠치유리에 비해서는 AKB에 몸을 담았던 마에다 야카가 들어와서 전반적인 무대의 안정성 같은 거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파라디크 초반부터 무대를 차례대로 다 봤다면 아직은 조금 어색한 감이 남아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니야마유가 팬이 많고 혼자 활동을 했을 때도 그 팬들을 계속 유지를 해왔을 만큼 충성도 높은 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팀은 호무라. 호무라는 유명한 멤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 팀의 프로듀서 치고 리나아무인데, 이 바닥에서 굵직한 팀들은 다 거쳐온 아이돌 멤버인데 아이돌을 만들겠다 해서 오디션에 1,500명 이상이 응모를 했고, 이 1,500명 이상은 이 리치고 리나아무의 명성으로만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아이돌 판에서 굉장히 유명한 멤버죠. 제일 임팩트가 있던 건 역시 사이버였죠. 사이버는
아이돌로 활동을 했지만 그 너머에 아티스틱한 팀이었잖아요.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팬층도 그렇고 굉장히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낸 팀으로 보는 편인데, 이런 팀의 중심에 있던 이치고리나였기 때문에 그만큼 오디션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구성 멤버들도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아이돌 의상 제작자였던 멤버도 있고, 쿠스노키로아도 있었고, 그 인지도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는 팀이 호무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다른 분야에서 그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아이돌로 넘어온 멤버들이 이런 팬 투표나 아니면 온라인 투표 같은 데에서 지금까지는 좀 약한 면모를 많이 보였거든요. 투표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는 사실은 좀 의문이 있어요. 프로듀서가 전면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무대에서 보여주는 걸로 경쟁을 하는 부분이고, 작년에 야코세 야미주가 현장 표를 많이 못 받았던 부분도 있어요. 야코세 야미주는 3명의 네임드 유튜버가 자리를 하고 있었고, 인기 있는 층이 좀 다르죠. 호무라랑은 좀 다르죠. 인기 있는 층이 10대,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 있던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돌 현장에 나와서 투표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는 보는데, 이 호무라의 멤버들, 개별 팬들이 얼마나 힘을 발휘해 줄지는 결과를 보면 알겠죠. 결과를 보면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의 마지막 팀은 요요요. 요요는 영상을 따로 올려서 데뷔할 때부터 소개를 했고, 1월 29일 데뷔를 했는데 메인스테이지 쟁탈전 참가가 결정된 게 4월 말이었으니까 거의 2-3달 만에 참가가 됐어요. 이렇게 일찍 올라왔던 전례도 많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 올라올 팀이 없던 것도 아니고 올라오고 싶던 팀도 많았는데 올라왔다는 것도 의외였고, 1월 29일이니까 거의 2월에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6월 18일 쟁탈전 무대니까 데뷔 4달 만에 메인스테이지 쟁탈전 참가를 하게 된 거고, 데뷔 후 멤버들 인기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제일 인기가 많다고 말하고 있는 유라유라도 인기가 더 많아지는 중이고, 하는 공연장마다 꽉꽉 채우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지금 모리카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6명의 멤버로 메인스테이지 쟁탈 라이브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부 4팀을 살펴봤고, 그 다음엔 2부 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부는 조금 차례를 바꿔서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될 팀은 링완데롱입니다. 링완데롱 같은 경우는 메인스테이지 쟁탈 라이브에 나올 팀인가라는 것부터 조금 의문이었던 게, 작년에 아토잼 엑스포 2021에서 블루베리 스테이지까지 나왔어요. 이미 그만큼 자리를 빨리 잡았고, 이 2부의 악곡파 팀 3팀 중에는 제일 검증을 많이 받은 팀이죠. 멤버들 노래도 다들 잘하고 무대도 좋고 성능이라는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도 없는 팀이에요. 이미 많은 무대에서 보여준 게 있어서 중형 패스에서도 모습을 많이 보여서 웬만한 아이돌 팬들이라고 하면은 링완데롱은 이제 다 알만한 팀입니다. 2021년 아이돌 악곡 대상에서도 순위가 꽤 높았는데, 여기서도 링완데롱에 대해서 그때 나온 말이 있어요. 따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순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결론은 결국 좋은 음악을 보여주면은 팬들은 모이게 돼 있다는 조금 모범적인 답안으로 말이 흘러갔는데, 그만큼 음악이 좋다고 정평이 난 팀입니다. 취향에 맞고 안 맞음 정도는 있을 거예요. 많은 팬들에게서 검증이 됐으니까 한번 들어보실 거를 추천을 합니다. 다음 팀 타이틀 밑에 인기가 이제 상승세에 올라서 크고 작은 패스에 이름을 자주 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악곡파 팀들 이너서클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팬들이 아무래도 좀 겹치잖아요. 좋은 음악을 즐기는 팬들,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하는 팀들만 다니는 팬들이 따로 있고, 이 팬들이 다니는 팀들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하는 이너서클 같은 게 좀 생겨요. 이너서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집단? 그 악곡파 팀의 길을 걸어가는 팀들이 있잖아요. 샌달 텔레폰, 미그마 쉘터, 에세토 카라테아, 뭐 이런 팀들 항상 같이 공연을 하면은 오는 팬층이 있고, 그 팬들은 뭐 한 팀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팀들을 쭉 돌아볼 수 있어서 더 좋고, 그래서 단독 공연을 해도 그만큼의 팬들이 오고, 그래서 지금 타이틀 밑에가 큰 공연장까지는 몰라도 소규모 공연장 정도는 금세 채울 만큼
팬층을 단단히 만들어 놨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면 장점으로 남을 거예요. 그 팀들 안에 포함된 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시츄아시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츄아시온 팀을 알았을 때부터 좀 흥미롭게 바라본 부분이, 시츄아시온의 활동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이를 알리는 게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멤버 구성도 다른 팀들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메인 스테이지 쟁탈전에 올라올 타이밍인가라는 거는 조금 많이 이르다고 봤죠.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악곡파라고 말을 하면은 전형적으로 멤버 셀렉션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악곡파 팀들 멤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 성능을 좀 중시하고 노래 잘하는 멤버들을 많이 뽑고 이러는데, 시츄아시온은 이 멤버 셀렉션에 대해서도 다른 악곡파 팀들이랑은 조금 차별화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아이돌스러운 느낌을 가미했고, 그 안에서 팀의 색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음악은 굉장히 실험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또 무대를 보면은 무대의 색은 음악에 비해서는 많이 아이돌스러운 부분이 있고, 갭이 있다거나 언밸런스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오롯이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도 취향만 맞으면은 음악을 좋아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부 팀들 중에 유일하게 악곡파라고 분류를 하지 않는 요아무시가 있습니다. 4864 이렇게 써 있는데 요아무시라고 있고, 프릭에서 나온 팀이고, 지금은 멤버가 한 명이 나가서 5명인데, 이 5명의 멤버들은 이 한 명 한 명이 프릭의 다른 팀에 있다가 그만두고 쉬고 있다가 요아무시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겸이 많은 멤버들도 있고, 요아무시는 요요요보다 더 데뷔가 늦어요. 2월에 데뷔를 했는데 6월에 젠탈전 참여하는 거니까 많이 이른 느낌은 있는데, 프리케 팀들이 지금까지 메인 스테이지 쟁탈전에만 나오면은 온라인 투표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현장 투표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요아무시도 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지켜는 보는데, 지금까지 출전했던 프리케 팀들이 슈라라든지 작년에 한참 기세가 좋았던 스테인이라든지 이런 팀들이었기 때문에 이 팀들에 비해서는 개별 멤버들 인기가 그만큼은 아니지 않나 라는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팀을 살펴봤습니다. 팀들의 각자 장점이 있고, 또 온라인 투표, 오프라인 투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은 조금 하기 어려워요. 메인 스테이지 쟁탈 라이브를 두고 이 전초전을 타겟을 하고 특전회를 걸고 나오는 팀들도 있어서 변수들이 계속 나와요. 팬들도 모여서 작전도 세우고 현장에서 표를 모으기도 하고, 그냥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팀에 누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되겠다 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확신이 잘 안 서는 거죠.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변수들을 전초전이 끝나고 리뷰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TIF 메인 스테이지 쟁탈 라이브 전초전 프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